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들. 2024년 9월 4일 전일 증시는 STO 관련주인 핑거, 갤럭시 SM 그리고 한전산업, 에너토크 같은 원전 관련주와 급락장에 항시 좋은 흐름을 보이던 신라섬유, 양지사 같은 품절주들이 주도하는 하루였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코스닥 지수 차트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지수 차트를 보시면 저는 상승 갭을 메꿀 거다 이렇게 하방 흐름이 나오면서 서서히 메꿀 거라고 저는 사실 예상을 했지만 단번에 메꾸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어느 정도 수준이냐면 상승 갭의 시초가 아니 상승 갭이 시작되는 저가선 아래로 일시적으로 밀렸으니까 굉장히 좋지 않았다. 전일 증시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좀 충격이 좀 큰 장세였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현재 하락 갭이 굉장히 커요. 제가 하락 갭으로 그냥 상승 갭을 갭으로 메꿔버린 하락 갭으로 메꿔버린 거라서 이런 형태에서는 살짝 크게 밀리진 않을 거예요. 아마 추가적으로 크게 밀리기보다는 살짝 밀린 다음에 하락 갭을 메꾸러 가겠죠. 이런 형태로선. 그래서 일단 메꾸는 형태에서 메꾼 후에 하방 흐름이 나오느냐 아니면 상방 흐름이 또 추가적으로 나오느냐 이 차이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하방 갭을 메꾼다는 측면에서는 지금부터 만약에 금일 추가적인 하락이 나왔을 때는 이제 적극적인 매수 구간이 아닐까, 단기적이라도 적극적인 매수 구간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흐름은 나쁘진 않을 것 같아요. 추가 하락이 금일 살짝 나스닥 지수 흐름을 봤을 때는 하락 흐름으로 마무리가 됐기 때문에 금일 같은 경우는 살짝 시작가는 살짝 아래로 시작할 수는 있어요. 근데 점진적으로 좀 강하게 회복하는 흐름이 나오지 않을까, 종목들이 이렇게 좀 예상하고 있기 때문에 시청자님께서 가지고 계신 종목들 차분히 좀 홀딩하시는 전략으로 가져가셔라. 왜냐면 지금은 잡주든 우장주든 어깨동무에서 빠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구분이 없어요. 그래서 대다수가 이렇게 좀 종목들이 빠졌기 때문에 다 같이 어차피 올라가면 이제 지수가 살짝 회복이 되는 흐름이 나오기 시작하고 개까지 메꾼다는 측면에서 봤을 때는 대부분의 종목들이, 주도주를 제외한 대부분 종목들이 좀 회복하는 흐름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조심스럽게 예상을 해봅니다. 자, 그럼 기존 종목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일 제가 간신종을 말씀드린 이제 갤럭시아 머니트리라는 종목이고요. 이 종목은 단기적인 매매를 좀 하셔도 되는 부분이었고, 제가 생각한 거와 달리 앞전 고점을 바로 넘기진 않았어요. 앞전 고점에서 멈추면서 이렇게 밀면서 긴 이하리 꼬리 소음봉으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다만 앞전 고점은 넘겨야 된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시간의 시세를 좀 봤을 때는 역시 예상은 예상되더라고요. 왜냐면 갤럭시아 머니터리 원래 그 2등주가 갤럭시아 SM이었잖아요. 그리고 핑거 오히려 밀렸고, 그래서 이런 기존 대장주들이 이렇게 밀리거나 지금 갤럭시아 머니터리보다는 좀 시세가 덜 나온 측면이 있거든요. 갤럭시아 머니터리는 4%까지 나왔는데 오히려 SM이나 이런 종목들은 시세가 덜 나온 측면이 있다, 시간으로. 그러면 이 종목은 역시나 전고점 돌파가 나오지 않는다는 게 말이 안 돼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고점 돌파가 나오면 거기서 강하게 장단봉이 한번 나와줄 수 있는 그런 형태이기 때문에 대장주가 될 가능성이 있다, 이런 종목들은. 금일 같은 경우 전일과 다르게, 전일은 후속주 역할을 했지만 금일은 STO 관련해 가지고 대장주가 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왜냐면 시세가 덜 나왔기 때문에 앞전에 종목들보다. 앞전에 핑거라든지 갤럭시 SM은 한계가 있어요. 시세가 나오는데 공간이 이제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후속주들이 오히려 상승 갭이 어쩌면 상승력이 더 클 수밖에 없는 게 목표 지점이 좀 남았어요, 이런 종목들은.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후속주인 이런 종목들이 대장주 역할을 할 수가 있다, 이렇게 좀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도 아마 제가 봤을 땐 단타 치시면서 매도하셨을 것 같으니까 굳이 무리하게 또 재진입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갭이 4%대이기 때문에 무리하게 하지 마세요. 그리고 두 번째는 뱅크웨어 글로벌.
뱅크웨어 글로벌도 장중에 이렇게 뭐 마이너스 5, 6%로 왔다 갔다 5, 6%뭐 7%까지 왔다 갔다 하다가 보합권까지 한번 들어오긴 했습니다. 장중에 딱. 근데 다시 이제 장 중반 됐을 때 이렇게 쫙 밀리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아 이거 그 뭐야 시청자님들께서 좀 애먹겠다 약간 그런 생각을 했어요. 왜냐면 장세 흐름이 너무 좋지 않았고. 근데 제가 봤을 때 이런 종목들 괜찮단 말이죠. 오히려 아까 그 갤럭시아 머니트리가 지금 뭐 대장주 역할을 할 수가 있다라고 말씀드렸지만 STO 관련주에서 얘는 또 추가적으로 빠졌네. 그러면 금일 만약에 추가적으로 빠지잖아요. 이 종목은. 빠진다고 한다면 제가 봤을 때는 밑구리다는 양봉으로 나와줄 수 있거든요. 나와주는 것뿐더러 앞전 고점 돌파 나올 수도 있습니다. 이런 종목들. 그래서 오히려 지금 이런 흐름을 봤을 때는 대장주가 갤럭시아 머니트리 아니면 뱅커웨어 글로벌이 될 가능성이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말이 안 돼요. 지금 거래량으로 세게 한번 수급 들어온 다음에 어때요? 밀렸을 때 수폭의 거래량으로 밀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종목들은 일단 제가 봤을 때는 갭도 메꾼 상황이에요. 그래서 금일 많이 살짝 밀린다고 한다면 이런 종목은 또 맥점이 됩니다. 뭐 전일 제가 밀렸을 때 매수하셔라 이렇게 말씀드렸지만 혹시라도 이 종목 나 물렸어. 이거 그 괜히 매매 잘못하다가 물렸다 하시는 분들은 추가 매수 뭐 예를 들어가지고 여기에서 뭐 200만 원 매수하셨다. 그러면 금일 뭐 추가적으로 밀렸을 때 한 뭐 100에서 한 150 정도는 한 70% 정도 추가 매수는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원금의 70% 정도 추가 매수하셔서 기다리시면 한번 상방으로 뭐 앞전 고점 돌파는 아니어도 그래도 강하게 한 뭐 10% 이상의 장대 한봉 한번 나와주지 않을까 이렇게 좀 예상을 해봅니다. 10%는 아니구나. 빠진 게 12%니까 제가 봤을 때는 그래도 한 11,000원 정도는 가주지 않을까. 기본적으로는 신고가 나오는 게 맞거든요. 12,000원 이상 넘어가는 게 맞긴 해요. 근데 제가 뭐 장중에 리딩을 해드리는 것도 아니고 어째 보면은 그래서 이 종목을 계속 시간별로 설명을 못 해드리고 이 방송 하나로 딱 해서 이제 하루는 끝입니다. 그래서 역할은 이제 우리 시청자님들께서 매매를 하셔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제어해드릴 수 있는 그런 게 없거든요, 사실. 그래서 적당히 좀 수익권 잡으셔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나쁘지 않아 보이고 그다음에 PNS 미케닉스 이 종목도 저는 솔직히 좋다고 봐요. 다 이 신규 상장주들이 다 비슷하게 장이 워낙 막장이다 보니까 신규 상장주들이 비슷하게 빠졌어. 그래서 거래량 잘 들어오고 조정 나왔을 때 어때요? 밋밋한 거래량으로 끝났죠. 그러면 이런 종목들은 개인들 물량 받아먹으려고 세력들이 흔들었다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이런 종목들은. 그래서 이 종목도 뭐 얼마 빠졌는지 모르지만 미케닉스 PS 미케닉스 같은 종목들도 지금 1.64% 이렇게 빠졌네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좋은 기회다. 대부분 신규 상장주들이 좀 비슷한 형태로 빠진 게 많아요. 그래서 이런 종목들도 추가적으로 이렇게 빠졌을 때는 어떻다? 좋은 매수기가 될 수가 있다. 그래서 밑꼬리 달고 장대 한 봉도 나와줄 수 있는 그런 흐름이기 때문에 신규 상장주들이 깨끗하잖아요. 그래서 수급이 들어올 때도 깔끔하게 들어오는 경우가 많아요. 최근에. 그래서 이런 부분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라메디텍도 재밌죠. 이렇게 뭐 장중에 이렇게 밀렸다가 윗꼬리 달고 십자가 도지형으로 끝났는데 뭐 이런 형태에서는 아직 앞전 고점 넘긴 게 아니잖아요. 대장거래량 터진 다음에 그러면 살짝 밀려서 5일선 닿은 다음에 이렇게 장대 한봉 나올 수도 있는 격이죠. 다만 이 종목은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수익을 보신 부분이기 때문에 더 이상 언급되지는 않는다고 이렇게 말씀드렸고, 그럼 한농화성 같은 경우는 이 종목은 저는 예상은 했어요. 시초가가 마이너스 7%일 때 말이 안 된다 이 종목. 말이 안 된다. 뭐 전일도 말씀드렸잖아요. 한농화성. 근데 밀렸을 때 이 마이너스 7% 밀렸을 때가 완전 저점이었거든요. 왜냐면 이 정도가 많이 밀려도 17,000원 초반대 18,000 어제 18,000원대 초반 부분이 저점이다라고 예상했는데 역시나 시작가로 이제 이렇게 마이너스 7% 밀린 다음에 바로 장대 한봉을 다는 모습이에요. 이 종목은 앞전 고점 돌파 직전이잖아요. 직전일 때 조정이 나온 거잖아요. 그러면 금일 장세 흐름이 또 어찌 보면 장 초반에 조정 살짝 이제 음봉지형 나오다가 5일선 부분에서 지지받은 다음에 신고가 나올 수도 있는 겁니다. 이런 종목들은. 그래서 여전히 한농화성은 좀 좋게 본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웨이버스는 제가 좀 빠져줬으면 좋겠다. 추가적으로 한 마이너스 3-4% 정도 밀려줬으면 좋겠다. 근데 웃긴 거 둘 다 했어요. 얘는. 그러니까 음봉으로 마무리했어도 나쁘지 않았는데
장중에 민 다음에 마이너스 한 684 거의 마이너스 7%까지 밀었네요. 민 다음에 어떻다? 단번에 또 5일선 먹어준 양봉으로 그것도 앞전 고점 돌파 넘기는 형태로 마무리가 되었다. 그럼 이런 종목은 어떻다? 양봉이 연속으로 나왔어도 금일도 또 양봉 나와줄 수 있는 겁니다. 5일선 지지받고 장단봉 나와줄 수 있어요. 금일 지수 흐름을 봤을 때 살짝 민 다음에 밑고 일하는 형태로 강세 흐름이 나올 수도 있다고 보거든요. 금일 그 지수 흐름을 봤을 때는 너무 많이 빠졌어요 지수가. 그래서 이런 종목들도 추가 시세의 여력은 여전히 있다. 나쁘지가 않아요. A버스. 그다음에 SOS랩. SOS랩은 제가 말씀드렸죠. 앞전 고점 돌파 넘기는 순간부터는 매도 관점을 보셔라.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매도 넘긴 다음에 바로 음봉 모양 나오는 격이에요. 근데 이건 좀 모양이 오늘 지수가 살아나면서 살릴지 모르겠지만 이런 종목 애매해요. 이런 종목은 약간 양봉 흐름 이렇게 밀려서 초반에 밀리더라도 믿고 일하는 양봉 흐름이 확인이 되어야지 진입할 수 있는 겁니다. 이런 종목은 섣불리 진입하시면 안 돼요. 왜냐면 윤봉이 나왔으니까 21선까지도 밀고 이렇게 양봉 흐름으로 나올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래로 추가 하락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바로 진입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 종목은 저점도 깨졌고 5일선도 살짝 이탈되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여기에서 다행히 바로 금일 지수가 살아나면서 양봉 흐름으로 이렇게 나오면 또 추가 시세가 나오는 거지만 이런 흐름이 나오지 않고 반대로 음봉 모양이 나올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런 형태는 어떻게 해야 되냐? 만약에 기다리셨다가 음봉 모양으로 나왔어요. 그러면 21선 지지받는 거 확인이 되면 매매하셔도 되는 거고, 반대로 양봉 흐름이 나왔습니다. 그래도 매매하셔도 저는 나쁘진 않다고 봐요. 그러면 하락 이 갭을 메꿔주는 데까지는 사실 가주는 게 맞기 때문에 나쁘진 않다고 보여지지만 저는 항상 말씀드렸죠. 단기적인 관점으로 이 종목을 드린 거다. 그래서 이때 도지형의 고점 돌파 나오면 좀 매도를 하라고 이렇게 말씀드렸거든요. 이전 영상 확인해 보시면. 그래서 매도를 하신 전략이 좋다. 그래서 더 이상은 보지 마세요. 이건 제가 그냥 깔끔하게 어떤 차트 흐름상 어떤 흐름이 나올지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드린 거니까 이 점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핀텔은 장이 막장연대로 강세 흐름이 초반에 나왔어요. 그래서 아마 매도하신 시청자님도 계실 거라 봅니다. 예에서 진입하신 분들은. 그리고 딥페이크 관련주는 리셋이 돼버렸습니다. 말 그대로 그 상가친 거의 시초가 부분까지도 또 밀린 형태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더 밀릴까 막 이런 생각이 들고, 금일 증시 흐름이 살아난다고 한다면 얼마든지 다시 또 장대한봉이 달 수 있는 그런 형태거든요. 금일 같은 경우는 또 센즈랩 모니터랩 모양이 다 좋아요. 모양이 굉장히 좋은 형태였다. 그래서 금일은 정말 보안주들밖에 보이질 않더라고요. 막 봤을 때. 그래서 보안주도 오늘 유튜브 영상 열면 센즈랩하고 모니터랩 다시 관심 종목으로 말씀드려야겠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시간으로 강세름이 나와버렸어요. 시간으로 상한가를 쳐버렸기 때문에 딥페이크 관련주들이 죄다 흐름이 또 좋게 나왔기 때문에, 왜냐면 너무 심하게 빠졌거든요. 솔직히 시우박스도 그렇고, 시우박스는 반대야. 더 빠졌어. 응? 핀텔은 오히려 여기에서 반등이 나와줬잖아. 한번 반등 나오고 뺐지만 얘는 그냥 반등도 안 나오고 뺐어. 근데 대다수의 딥페이크 관련주들이 이렇게 막장인 흐름이 많이 나왔다. 그렇기 때문에 반등이 안 나올 수가 없어요. 단발성 반등이라도 나와야 되는 구간이에요. 그래서 일단 대장주격인 센즈랩이나 모니터랩은 강하게 시간으로 상한가가 나온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원래 센즈랩, 모니터랩을 다시 또 말씀드리려다가 시간에 상한가 나왔으니까 어떻게 장중에 라면 제가 말씀을 드렸을 텐데 장중도 아니고, 그래서 그냥 무시했습니다. 그냥 그러려니 하고 그냥 그러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그러니까 ABO는 유한 양행하고 항상 비교해서 말씀드리지만 장대만 한 방은 나와야 된다고 했는데 어쩌면 그 시장 흐름상 주도주는 아니었기 때문에 이렇게 강하게 빠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뺀 다음에 금일 증시 흐름이 살짝이 된다면 다시 또 강하게 장대한봉을 회복해 줄 수 있는 그런 흐름이에요. 금일 같은 경우는 수급 흐름이 좀 좋을 거라 좀 보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세게 뺄 것 같진 않아요. 제가 봤을 때 금일하고 내일은 흐름이 나쁠 것 같진 않거든요. 봤을 때는. 그래서 AB온이 빠졌어도 이건 시장의 흐름에 의해서 밀린 거기 때문에 너무 크게 신경 쓰시진 않으셔도 된다. 그냥 기다리시면 알아서 회복해 주는 부분이니까요. 이 부분 좀 잘 참고하셔서 대응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금일 간신 종목 한 종목을 또 들고 와봤는데요. 금일도 역시 신규 상장주 중에 하나를 좀 들고 와봤습니다. 종목명은 엑셀 세라퓨틱스라는 종목이고, 이 종목은 첨단 바이오 의약품 핵심 소재인 세포 배양 배지 개발을 하고 그럼 제조도 하는 이런 업체고요. 그리고 일단 이 종목 같은 경우는 뭐 최근에 굉장히 좀 수급이 잘 들어왔죠. 막 상한가를 앞전에도 한번 쳤고 여기에서 이제 한번 쳤는데 한 번 치고 이제 두 번까지도 이제 강한 흐름이 연속으로 이렇게 나오는 상태에서 2일 연속 이렇게 조정이 나오는 모습인데, 뭐 전일은 뭐 이해가 돼요. 증시 흐름이 그다지 좋지 않았으니까. 근데 장대 한봉 내보내고 추가 시세 없이 조정이 나온다? 약간 여기에 좀 왜 이런 흐름이 나왔을까 해서 내부를 좀 살펴봤는데, 9월 2일 날 이제 9월 3일에 여기 보시면 최대 주주 그 매도 공시가 떴더라고요. 그래서 뭐 기사 내용 봤을 때도 이게 보시면 뭐 그 9월 3일날 공시가 나왔고 9월 4일에는 이제는 전일이죠. 전일에는 이제는 주가 급락 뭐 최대 주주 주식 13만 5천주 장내 매도 이렇게 떴어요. 굉장히 좀 자극적이죠. 보통은 이제 그 최대 주주의 매도는 일시적인 악재는 맞거든요. 굉장히 악재는 맞습니다. 다만 이 종목은 좀 틀려요. 이 엑셀세라 퓨틱스라는 종목은 좀 성격이 좀 틀립니다. 뭐냐면 이 종목이 최대 주주 이라는 대표 이사가 가진 보유 지분을 판 게 아니라 이 보시면 관계자가 판 거거든요. 특별 관계되어 있는 사람들이 그 정리를 한 겁니다. 그 보호해서 기간이 끝나서 정리를 한 건데, 심지어 처분 단가도 4,900원에서 이제 5,300원 사이에서 이제 정리를 한 상태고, 그럼 기한으로 본다면 8월 20일부터 8월 28일. 그러면 이제 주가로 봤을 때는 어디야? 8월 20일이면 이 부분. 그러면 이 부분에서 이 부분 사이거든요. 이 부분 사이에서 주가를 이제 그 보유 지분을 매도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먹은 건 사실 없거든요. 매도를 한 후에 급등이 나온 거예요. 근데 급등한 후에 이제는 13일날 이제는 그 최대 주주 매도 공시가 뜨면서 살짝 영향을 받은 것 같긴 해요. 그러니까 자세히 모르는 이제는 개미 투자자들이 매도를 했겠죠. 최대 주주가 진짜 매도를 한 줄 알고. 근데 이건 특별 관계자가 매도를 한 겁니다. 그것도 바닥에서 매도를 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크게 신경 쓰실 필요가 없거든요. 이런 기사 약간 좀 악의적인 기사죠. 내용상으로 봤을 때. 그래서 이게 심리적인 영향을 미친 건 맞지만, 제가 봤을 때는 최대 주주가 아닌 특별 관계자들이 매도를 한 건데 마치 그 대표가 매도한 것 마냥 이제 기사가 나오니까 가뜩이나 증시도 안 좋은데, 그래서 시간으로도 뭐 살짝 이 종목은 밀려서 마무리가 됐을 겁니다. 이렇게 밀려서 마무리가 됐어요. 물론 전체적인 이제 증시 흐름이 좋지 않았기 때문에 시간으로 안 좋게 끝난 종목들이 대다수이긴 합니다. 시장 흐름에 의해서. 그래서 이렇게 흐름만 본다면 일단은 저 기사는 크게 신경 쓸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금일 같은 경우에는 차트상으로 이렇게 밀린다고 하잖아요. 밀리면 맥점이거든요. 밑구리 단위 형태로 장대 한번 나올 수 있어요. 이 종목도 역시. 그러니까 신규 상장주들이 금일 흐름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그러니까 뭔가 조도주 역할을 하는 종목들보다는 뭐 장 초반에는 딥페이크 관련주들이 좀 강세 흐름이 나올 수 있겠지만 결국은 신규 상장주 내에서 또 수급이 돌 가능성이 크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현재 흐름 봤을 때는 이렇게 상한가 한번 치고 추가 시세가 강하게 대장거래량 쪄서 나오고, 그 다음에 어때요? 조정이 이틀 연속 수폭의 거래량으로 줄어드는 거래량으로 조정이 나왔죠. 그리고 5일선을 완벽하게 지지를 받는 모습. 그러면 금일 추가 하락이 혹시라도 나온다고 한다면 제가 봤을 때 5일선과 11선 사이로 이제 들어오는 거기 때문에 추가 시세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이런 형태는. 그래서 단기적으로 드실 파이가 있다. 먹을 수 있는 파이가 있는 종목이다. 그래서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하튼 금일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내일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송 마치겠습니다.